자, 이제, 노동법에 대해서 조금 수험적인 것들은 내려놓고, 좀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들, 혹은 뭐 직장이라든지, 혹은 알바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뭘까, 좀 궁금해 하시는 것들, 그런 거 중심으로 해서, 왜냐하면 나중에 그 수험 공부하실 때는 뭐 실무적인 것들을 볼 시간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약간 실무적인 것들을 아시면 좋으니까 몇 가지 것들을 소개해 드리는 식으로,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하나 보고 이제 여기는 답변을 드리는 식으로 제가 내용을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물론 다 이런 것들이 실무적인 내용이지만 수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시면 좋은 것들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한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한 주 근무한 다음에 퇴직하게 되면은 그 주에 주휴상을 지급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질문인가 하면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수험 공부하실 때 휴일을 배우실 건데 그 휴일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주휴일이라는 휴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를 개근하게 되면 하루를 쉬게 하는 휴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의 소정 근로일수를 한 주에 일을 해야 될 날짜가 있어요. 요걸 개근하게 되면 자, 다 나오게 되면 하루를 쉬게 합니다. 자,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휴라 그래요. 주휴일이라 그러죠. 자, 한 주를 개근하게 되면 하루는 근무하지 않더라도 쉬게 드리겠습니다. 요 주휴일이라는 것을 최소한의 근로조건으로 만들어 둔 겁니다, 이게. 근데 쉰 거죠. 쉬면 돈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이 돈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주휴일을 다른 말로 유급주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원래는 쉬었으면 돈이 안 나와야 돼요. 원래 이제 계약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사용자가 있고 근로자가 있으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을 해서 근로자가 사용자한테 근로를 주고 자, 사용자는 근로자한테 반대급부로 임금을 주는 겁니다. 이게 계약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근로를 해야지만 돈을 주는 겁니다. 근데 쉬었잖아요. 그죠? 휴일이니까. 근데 쉬었지만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급주휴라는 표현을 씁니다. 쉬었지만 하루치에 대해서는 돈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유급주휴인데요. 자, 이 질문을 뭐라 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원래 유급주휴일인데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월급제인 경우하고요. 여러분이 그 1급제인 경우 혹은 시급제인 경우를 좀 구분하시게 되면 월급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요 하루를 쉬었는데 돈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 나오는 게 월급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를 개근하게 되면 하루는 돈 드리면서 쉬게 합니다. 요 하루 드리는 돈이 월급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따로 안 드려요. 그건 월급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시급제입니다. 1급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요걸 포함 안 시킵니다. 한 주를 개근하게 되면 하루를 별도로 지급하셔야 돼요. 유급이니까요. 그래서 요분들은 별도로 하루치를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급할 때 주는 돈을 저희들이 주휴수당이에요. 주휴수당. 그러니까 한 주를 개근하게 되면 하루치에 대해서는 근무하지 않더라도 돈을 드리겠습니다. 요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요 주휴수당이 되게 월급제는 월급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1급제나 시급제는 별도로 하루치를 지급을 해야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전제가 있는 거죠. 자, 한 주를 개근하게 되면 하루는 근무하지 않더라도 돈을 준다는 건데 요거를 개근하셔야 돼요. 한 주를요. 한 주를 개근하면 돈 주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한 주를 개근하시고 퇴직을 했어요. 이분이요. 그럼 이제 주휴상을 지급해야 되는 거냐? 왜냐하면 퇴직을 했으니까요. 한 주를 개근했으니까 뭔가 주휴상을 지급해야 될 것 같은데 퇴직을 하셨으니까 이 경우는 지급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약간 실무적인 주제입니다. 수험적으로는 좀 나오기 쉽지 않은 그런 주제예요. 자, 그걸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자, 원래 주휴가 한 주를 개근하면은 너무 힘드니까 좀 쉬세요 이런 겁니다. 쉬고 뭐 하루 쉬는 동안에 또 이제 영화도 보시고 어디 좀 갔다 오세요. 이런 시간을 주기 위한 좀 쉬게 하면서 문화생활을 주기 위한 그런 취지로 한 주를 개근하면은 하루 쉬세요 만들어 둔 거죠. 자, 이제 전제가 있죠. 전제는 한 주를 개근하셔야 돼요. 한 주간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해야지만 이걸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배우지 않았지만 이게 소정 근로일수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건 뭔가 하면은 달력상 일수가 아니에요. 소정, 정한 바입니다. 정한 바. 그러니까 근로계약서에서 근로하기로 합의한 날짜 이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근로계약서에서 합의한 날짜를 다 나왔으면은 개근하시게 되면 하루는 쉬게 하고 그 하루에 대해서는 돈을 지급합니다. 이게 유급주휴일이고 그때 지급하는 돈을 저희들이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그 주휴수당이 월급 속에 포함되는 것이고 시급제나 협제는 별도로 지급을 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에요.
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한 주를 개근하게 되면 하루를 쉬게 한다. 그리고 하루 쉬는 것은 돈을 지급한다. 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거냐, 그 문제입니다. 자, 이런 거죠, 그죠? 이게, 실무적으로는 노동부 해석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노동부가 해석을 바꿀 때가 좀 많은데,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해석을 바꿨습니다. 변경 전 해석이 있었고, 이게 변경 후에 해석이 있는데, 요거는 뭐 지금 보시기엔 약간 어려우니까 제가 달력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죠 하면 이런 거죠. 자, 만약에 제가 이렇게 퇴직을 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근로한 다음에 제가 사직서를 냈어요. 퇴직을 하면서 저는 4월 6일자로 퇴직하고자 합니다. 라고 냈습니다. 저는 4월 5일까지 근무하고 4월 6일자로 퇴직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직서를 냈어요. 자, 그러면 요게 수험적으로는 잘 안 나오지만 실무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 판단하셔야 되는가 하면 이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일이 언제인지, 그 다음에 이 근로자의 퇴직일이 언제인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분의 마지막 근로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일이 있습니다. 노동법상으로는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분이 아까 제가 노동법은 누구를 보호한다고 했습니까? 근로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근로자가 아니면 보호 안 해요. 내 신분이 근로자가 돼야 돼요. 이 마지막 근로일이 뭔가 하면은 내가 근로자인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날까지가 저희 신분이 근로자입니다. 즉 이날까지는 저를 보호를 해줘요. 근로자이기 때문에요. 근데 마지막 근로일이 지나갔습니다. 퇴직일입니다. 자, 퇴직일은요, 제 신분이 근로자가 아니에요.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거든요, 이게.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 이거 되게 이제 인사팀에서라든지 뭐 실무적으로는요, 오해해서 많이 써요, 퇴직일을요. 잘못 쓰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거죠. 제가 6월 30일자로 퇴직하고자 합니다 한 거예요. 그럼 6월 30일자로 퇴직하고자 합니다 하게 되면 6월 30일에 나오면 될까 안 될까요? 원래 나오면 안 돼요, 이게. 6월 30일은 퇴직일이 되는 거니까 나올 필요 없는 거죠. 근데 되게 6월 30일까지 근무를 하시고 퇴직하십니다. 그럼 엄밀하게는요, 6월 30일은 마지막 근로일, 퇴직일은 7월 1일자 되는 거죠입니다. 그래서 원래 퇴직일은 근로자가 아닌 거예요. 근로자의 신분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어떤 건가 하면 이렇게 이분이 퇴직했습니다. 이분의 마지막 근로일은 언제까지요? 마지막 근로일은 4월 5일이에요. 퇴직일은요? 4월 6일자입니다. 자, 근데 이분한테 개근했죠, 그죠? 개근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돼요. 근데 주휴수당이 발생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이게 4월 7일이에요. 보통 주휴라고 하는 게 한 주를 개근하면 하루 주는 건데 대개는 일요일로 정해놓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일요일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 주에 하루니까 뭐 백화점에 근무하신다는 분들은 월요일이 주휴가 될 수 있어요. 뭐 도서관에 근무하신다는 분들은 도서관 휴관일, 화요일이 될 수 있고 금요일이 될 수 있고. 근데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일요일을 주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이 주휴란 말이에요. 그럼 이분이 주휴수당이 되기 위해서는 4월 7일자에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근데 요때 이 근로자의 신분은요, 근로자입니까? 근로자가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이분이요. 한 주를 개근했지만 이미 퇴직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요 시점부터 근로자가 아닌 겁니다. 근로자가 아닌 거니까 보호를 못 받아요. 노동법 언제까지나 근로자인 경우에 한해서 보호해줍니다. 이런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이 법을 좀 아셨어요. 아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냐 하면, 약간 이제 머리가 좋으신 분인 거죠. 이 법을 좀 아시는 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저는 4월 7일까지 근무하고 4월 8일자로 퇴직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위에나 아래나 잡으시게 되면 똑같아요. 일하는 거는요. 원래 퇴직일은 나올 필요 없거든요. 4월 8일자는. 나올 필요 없어요. 근데 서류상으로만 4월 8일이 퇴직일인 겁니다. 그럼 상무자가, 그럼 그렇게 하세요. 오케이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일하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이분도 4월 5일까지 근무했고, 이분도 4월 5일 근무하시고, 4월 8일자는 나올 필요가 없어요. 나올 필요가 없지만, 퇴직일은 4월 8일자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마지막 근로일은요, 4월 7일자. 그럼 이분은요, 4월 7일자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 시점까지는 이분의 신분은 근로자인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되게 법이라고 하는 게 쪼잔해요. 기본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사실을 마지막 퇴직할 때 하루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주휴수당이 나오는 거죠. 자, 이거는 주휴수당이 안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아시는 분하고 모르시는 분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아무리 하루치라고 하더라도 하루치 금액이 적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있으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알바하시거나 혹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퇴직하는 거랑 이렇게 퇴직하는 거랑 의미가 다르다고 하는 거, 그걸 좀 이해하시고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실무적인 내용과 연결시키게 되면 되게 재밌어요, 노동법은.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험적으로 합격하시고 실무로 오실 때는 다양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수험적인 내용들을 이해를 하셔야지만 이런 실무적인 내용도 연결돼요, 이게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함께 연결되는 고리를 만들어 가는 거니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주에 이틀을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경우에도 주휴상이 발생하나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옛날에 했던 상담을 하나 이제 각색을 해온 건데, 이런 상담이 과거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노무사 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가지고. 자, 이런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도서관에서, 제가 도서관에 자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제 도서관이 이제 과거에는 이제 5일 근무만 하는 게 아니고 도서관 휴관일 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 이제 그 전 일제를 다 문을 여는 식으로 그렇게 관리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겸 또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모든 날짜들은 문 열어두겠다. 적어도 열람실은 열어두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립이었어요, 이 도서관이. 시립도서관이었는데, 시립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공무원들이 뭐 월화수목금은 근로하고 계신데, 주말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에를 뭐 책 나르고 약간 관리할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말에만 대학생 알바를 2명을 고용했어요. 그 대학생 알바생을 이제, 알바 근로자를 고용하신 거죠. 그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한 겁니다. 계약을 토요일 날 8시간 계약하는 걸로 그렇게 근무를 했고요. 자, 일요일 날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급으로 약간 또 올려놨습니다. 그냥 2만원으로. 원래 이만큼 안 나와요. 그죠? 2만원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모든 근로자들은, 통상 일반 근로자들은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만 이틀을 주말만 근로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근무를 1년을 했어요. 1년 하고 난 다음에 뭐 이 친구들이 일을 잘해요. 나쁘지 않게 하니까 1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1년을 연장을 했습니다. 1년 더하기 1년 하신 거죠, 이제. 자, 그리고 나서 이 남학생들이었는데 이제 군대를 가야 된다고 이제 도서관을 그만뒀어요. 사직을 한 거죠. 이제 군대를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알바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뭐 평일에 하는 것도 아니고 주말에 하고 있고, 뭐 시급도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뭐 인권 침해가 아주 심하진 않고, 그래서 뭐 1년 하고 나서 1년 더 연장하고 난 다음에 잘했어요. 잘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군대를 간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도서관에서는 뭐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매주 16시간치를 관리하셔가지고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체불이 없는 거죠, 그죠? 잘 지급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나가면서 뭔가를 주장했습니다. 뭘 주장했냐면, 저한테 이거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해서 이 친구들이 퇴직금을 청구를 했어요. 퇴직금을요, 첫 번째로. 자, 이거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까요? 이거 안 해도 관계 없을까요? 첫 번째 문제는. 자, 실문의 문제는 아니지만. 도서관에 갔습니다. 상담하러 갔더니 도서관에 이런 얘기를 해요. 노무사님, 퇴직금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퇴직금 제도가 아닌 거니까 공부를 하신 거예요. 해보니까, 퇴직금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던데요? 이런 얘기 하세요. 예, 조건이 있죠, 그죠?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이 돼야 돼요, 적어도. 그러니까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분이 6개월 근무하셨다? 퇴직금이 안 나와요. 10개월 근무했다? 퇴직금이 안 나옵니다. 1년을 근무하셔야 돼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돼야지만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아주 많은 계약 중에 하나가 소위 얘기하는 뭐 쪼개기 계약이라는 게 많습니다. 계약을 11개월만 체결하는 거죠. 11개월 체결하고 계약 끊어버리고 다시 계약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이 안 되게 계약하는 겁니다. 안 좋은 계약이지만 그런 계약도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는 계속 근로한 게 1년이 돼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세요. 뭐 제가 말씀드렸죠. 맞긴 한데요. 뭐 문제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친구는 계속 근로한 지가 1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세요. 자, 왜요? 말씀드렸더니 이틀 근무했잖아요. 얘기하세요. 이틀 근무하고 5일은 끊어지고 이틀 근무하고 5일은 끊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단절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틀 근무하고 5일 끊어진 거니까 계속 근로한 게 아닌 거다. 1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분 말씀이 이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그죠? 이분이 퇴직금에 대해서는 계속 근로 기간을 오해하신 겁니다. 그는 뭔가 하면은 계속 근로 기간은 실제 일한 기간이 아니에요. 이게요. 최근에도 이 논쟁이 많습니다. 이게 약간 쉬운 논쟁이에요. 최근의 논쟁은 뭔가 하면은 주로 이런 것들이죠. 건설 같은 데서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이게 또 날짜도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이게 들쭉날쭉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주에는 이틀 나왔다가, 어떤 날에는 3일 나왔다가, 어떤 날에는 또 이틀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1년을 근무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계속 근로한 거냐, 안 한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안쪽에서는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틀 나오고, 3일 나오고, 하루 나오고, 이렇게 한 거니까 계속 근로 안 한 겁니다.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계속 근로이면은
실질 일한 날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예요, 그냥. 그러니까 계약을 시작한 날부터 끝날 때까지의 전 기간, 이게 계속근로입니다. 그럼 이 친구는 몇 년을 근무한 거예요, 이게요? 2년을 근무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신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렇지 않고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근무한 겁니다. 이거는 1년을 오버한 겁니다. 이상한 겁니다.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이분이 또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 그러면 이렇게 짧게 주말에만 근로하는 친구인데, 이런 친구한테까지 우리가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하세요. 자, 제가 또 말씀드렸죠? 예, 그런 줄 알고요. 너무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짧은 시간 동안만 계약하게 되면은, 이제 시간이 짧은 거예요, 이게요. 너무 짧은 시간 동안만 계약하게 되면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소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단시간도 아니고요. 초단시간. 매우 짧은 시간 동안만 계약하게 되면 퇴직금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게 몇 시간일까요? 한 주에 15시간 미만이에요. 만약에 한 주간의 계약서의 시간이 15시간 미만, 소위 우리가 초단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이 초단시간 계약을 하게 되면 퇴직금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몇 시간 근로하신 거예요? 계약하신 거예요? 16시간이죠, 그죠? 15시간 이상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계약이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뭐 퇴직금을 뭐 주려고 하는 계약이에요, 실제로 이게. 자, 두 가지거든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채워진 거죠. 두 번째가, 자, 한 주간의 수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퇴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아마 알바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계약서 봤더니 14시간이에요. 14시간. 이런 계약 많습니다. 왜 많을까요? 이거는 14시간 계약하게 되면 퇴직금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1년 근무하더라도 안 나오는 거죠. 알바하는 친구들은 이제 그런 거 보시면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시고, 이게 법적으로 불법은 아니에요. 그래도 퇴직금은 안 나오는 계약이거든요. 그건 이해하시고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퇴직금을 지급했어요. 회사가. 지급하고. 근데 이 친구가요, 또 하나를 청구한 거예요. 뭘 청구했냐면, 내가 알기로는 한 주를 개근하게 되면, 그 토요일과 일요일 나온 거죠, 이 친구가요. 토요일 나왔다 이거죠. 근데 이 도서관의 휴관일이, 공식 휴관일이 화요일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화요일 날 나오는 근로자도 있긴 했지만, 자, 화요일이 이 도서관의 주일이었습니다. 뭘 주장했냐면, 제가 이틀을 나왔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루를 쉬었다고 하더라도, 이 하루에 대해서는,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주를 나오게 되면은 하루는 쉬었더라도 저한테 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월급제는 이제 월급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저는 시급제니까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청구를 했어요. 자, 그럼 주휴수당 지급해야 될까요? 그죠? 자, 이걸 얘기한 거예요. 자,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그 도서관에 또 갔습니다.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하세요. 노무사님, 주휴수당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한 주를 개근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한 주를 개근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예, 그럼 한 주를 개근한 게 아닌 건가요? 여쭤봤죠. 그랬더니 이분 하신 말씀이 한 주를 개근한 게 아닌 거죠. 이런 말씀 하세요. 제가 왜요? 했더니 5일 근무 안 했잖아요. 그죠? 주가 5일인데 5일 근무 안 한 거니까 한 주를 개근하지 않은 거죠. 이런 말씀 하십니다. 자, 이것도요, 이분이 또 오해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이런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개근해야 되죠. 그죠? 한 주를. 근데 한 주에 뭐를 개근해야 되는 거죠? 한 주간에 소정근로일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소정근로일수. 소정근로일수는 뭔가 하면은 나중에 배우실 건데 계약서로 정한 일수입니다. 이게. 소정근로시간, 계약서로 합의한 시간. 소정근로일수, 계약서로 합의한 날짜입니다. 그러면 우리 법의 기본 시각은 한 주간의 소정근로일수, 계약서에 합의한 날짜를 나왔으면 개근한 겁니다. 이 친구는 며칠을 합의하신 거예요? 이틀 합의했단 말이에요. 이틀 나왔으면 개근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오해하신 겁니다. 한 주간에 소정근로일수를 나왔으면 개근하신 겁니다. 말씀드렸죠. 자, 그랬더니 이분이 또 깜짝 놀라세요. 그러면 이렇게 짧게 근로하는 친구인데 이런 친구한테까지 우리가 주휴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요, 너무 짧은 시간 동안만 소정 근로 시간을 정해두게 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 동안만 계약하게 되면 의무가 없어요. 말씀드렸습니다. 몇 시간일까요? 한 주에 15시간, 그것도 미만. 만약에 한 주간의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봤더니 몇 시간이죠? 16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주휴에 대해서는 요건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가, 자, 한 주 동안에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냐. 이틀 이 소정근로일수잖아요. 개근했습니다, 이게. 그다음 또 한 가지가 한 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냐. 16시간이죠. 이상 된 거예요. 15시간 미만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주휴를 지급하기 위한 요건을 다 충족한 거예요, 이게요. 안 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휴수당도 지급했어요.
이 케이스에서. 그래서 이건 뭐 법을 조금만 이해하셨으면은 근로자나 사용자나 서로 간에 이해했을 건데 잘 몰라가지고 분쟁이 생겼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친구는 퇴직금 지급받고 이제 주휴수당 지급받고 이제 군대를 갔어요. 이제 근데요, 사실 이 친구가 오늘은 상세히 보지 않겠지만 조금만 법을 공부했으면요, 청구할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사실은요. 퇴직금 말고 주휴 말고 또 청구도 가능합니다. 뭐까지 가능할까요? 연차휴가도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도. 원래 여러분들이 아시는 연차휴가는 일수로 나오는데요. 연차휴가가 이렇게 짧게 일하는 친구들은 시간으로 나오거든요. 연차휴가 시간이라 그럽니다. 단시간 노동자들도 15시간 이상만 계약했으면은 연차휴가가 시간으로 부여가 됩니다. 그것도 청구할 수 있어요. 실제로는요. 뭐 그거는 청구하지 않았지만 그것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실 때 개념이 나온단 말이에요. 개념을 잘 모르시면 헷갈립니다. 이게. 예를 들면 근로시간도 법정 근로시간이 있고 소정 근로시간이 있고 실 근로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정 근로시간 얘기하는 건데 막 실 근로시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꼬이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게 법정 근로시간 얘기한 건데 계약서의 시간으로 이해하시게 되면 문제가 꼬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은 나중에 문제가 편해져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시간이 뭐가 있는가 하면 크게 세 가지 시간 개념이 있거든요. 하나가 법정 근로시간 이런 개념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소정 근로시간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요거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신 것은 요겁니다. 소정 근로시간. 우리가 주휴수당 지급하는 요건, 그 다음 퇴직금에 대한 요건, 요건 소정 근로입니다. 기준이. 그래서 계약서 있는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냐 아니냐 요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를 지급해야 될까요? 이것도 약간 실무적인 내용이죠. 이것도 우리 수험범위에 들어가긴 하는데 실무적으로 강의하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수험범위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자, 만약에 제가 월요일 날 6시간, 수요일 날 6시간, 금요일 날 6시간 이렇게 6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발생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3일의 소정근로일수. 그 다음에 소정근로 시간은 6, 3, 18, 18시간, 15시간 이상입니다. 그러면 주휴에 대한 요건이 충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돼요. 얼마를 지급해야 될까요? 만약에 시급을 10,000원으로 해보겠습니다. 10,000원으로. 그러면 주휴수당은요? 60,000원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만약에 주휴수당을 60,000원 지급하게 되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매일 이렇게 근무하는 친구도 60,000원 나올 건데 이런 분한테까지 60,000원 지급하게 되면 너무 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단시간 근로자의 하루 동안의 근로시간을 평균을 내요. 그래서 하루 동안의 근로시간을 내는 공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공식대로 해가지고 하루 동안의 시간만큼 주휴수당을 지급해요. 그 공식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지급하거든요. 자, 공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자의 4주 동안의 시간을 집어넣습니다. 시간을요. 그럼 몇 시간이죠? 3, 6, 18. 18시간. 자, 분자에 들어갈 시간은 18시간 곱하기 4주입니다. 요게 들어가고요. 분모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분모에는 일수를 집어넣도록 해놨어요. 우리 법상으로는요. 근데 일수가 그게 내 일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3일이 아닌 거죠. 3일이 아니고 우리 회사의 정규 근로자, 그러니까 통상 근로자가 하는데 우리 회사의 통상 근로자 일수를 집어넣어요. 대개 일반 근로자들은요. 5일 근무하겠죠. 그죠? 그럼 분모는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모는 5일 곱하기 4주. 분자는 나의 시간 18시간 곱하기 4주 하게 되면 나오는 시간이 3.6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하루 동안의 근로시간은 그냥 3.6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3.6시간 곱하기 시급해서 이걸 지급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법의 공식이에요. 법의 공식. 근데 약간 실무적인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법의 공식을 말씀드리니까 약간 실무적으로는 싫어하는 분들이 나와요. 이 공식을요. 왜 그럴까요? 특히나 이공계 출신들은 싫어합니다. 이거를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요. 뭐가 이상합니까 했더니 단위가 다르다, 이게. 이건 시간이고 일수다, 이게. 그러니까 시간 통일을 해야지. 왜 이게 하나는 일수가 하나는 시간이냐. 이게 싫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민감한 분들이 계세요. 뭐 제가 이제 옛날에 드라마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너에게로 가는 속도 42.195km 이런 게 있었어요. 이공계 출신들 싫어한 겁니다, 이게. 틀렸다, 이게. 속도가 아니고 속력이다. 이게. 그러니까 개념이 민감한 거죠. 그래서 되게 실무적으로는요,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걸 시간 통일합니다. 통일해서 되게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통일해가지고 분모를 40으로 바꿉니다. 그냥 시간으로. 그래서 대개 분자를 18시간, 분모를 40시간 곱하기 8을 해요. 그럼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과는 다 3.6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 근로자의 하루 동안의 시간은 3.6이 나옵니다. 단지 약간 이론적인 아까 봤던 게 요게 수험 시장에서의 그런 공식이고요. 요게 분자는 시간, 분모는 일수. 그러니까 실무적인 것들은 그냥 시간 통일하는 겁니다. 18시간, 40시간 그렇게. 결과는 똑같아요. 3.6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알바하는 분들은 요걸 갈아 끼우시면 돼요. 그냥 내 시급에다가 40분의 x 곱하기 8을 하시면은 4시간 나옵니다. 그 시간만큼 주휴상을 지급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가끔 저한테 이제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의외로 소상공인 분들은 법을 잘 몰라요. 농법을요. 그래서 지금도 이상한 질문 많이 들어와요. 뭐 이분한테 어떤 분을 해고를 하신 겁니다. 저한테 상담해 와가지고 이제 했는데 해고를 하는데 우리가 아는 해고의 기본이 뭔가 하면 서면 통지거든요. 해고는요. 항상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말로 하면 안 돼요. 이거를요. 말로 하게 되면 해고는 다 무효가 됩니다. 이게 노동법의 기본이거든요. 근데 기본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말로 통지한 겁니다. 이 해고는 다 무효예요. 나중에 이분이 노동에 가시면 이분이 다 이깁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기본인데 우리나라는 기본 안 가르치잖아요. 그죠? 사업하면서 모르시는 거예요. 이 근로자도 모르시고 사용도 모르시고 뭐 엉뚱하게 생길 필요가 없는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도 모르세요. 일반적으로. 모르시니까 주휴수당 안 주고 나중에 또 임금 체불로 들어가시고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단지 뭐 수험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무적으로도 이해하시는 것이 좋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차휴가를 좀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연차휴가. 만약에 제가 1년을 근무를 하셨어요. 1년을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연차휴가가 몇 개 나올까?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약간 제가 그 휴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우리나라에 뭐가 있는가 하면 휴일이 있고요. 아까 봤던 게 휴일이고 지금 보는 게 휴가입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휴가, 휴가는? 사실 실무적으로는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잘 구분 안 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차이가 있죠. 휴일은요. 휴일은 당연히 쉬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휴일은 내가 청구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근로자와 사용자 계약을 하게 되면 근로자는 사용자한테 근로를 주고 자, 사용자는 근로자한테 임금을 주는 건데 자, 요 근로를 주지 않는 거죠. 휴일과 휴가는요. 근데 어떤 식으로 요 근로를 주지 않는 거냐? 휴일은 원래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근로할 필요가 없는 날, 이게 휴일입니다. 내가 청구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더라도, 뭐 여러분들이 일요일 날 회사에 가서 뭐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내일 쉴 테니까 저는 안 나옵니다. 알고 계세요? 안 하잖아요. 그죠? 당연히 쉬는 거예요. 내가 청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휴일입니다. 휴가는요, 그렇잖아요. 원래는 휴가는 근로를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내가 청구해가지고 절차를 거쳐가지고 쉬게 된 날, 이게 휴가입니다. 휴가는 내가 청구하셔야 되거든요. 휴일은 청구 필요 없죠. 내가 당연히 쉬는 것으로 원래부터 근로할 필요가 없는 날, 이게 휴일이고, 휴가는 내가 청구를 해서 쉬게 된 날, 이게 휴가가 됩니다. 그래서 휴일에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주휴를 본 거고요. 주휴일. 내가 청구 안 하죠, 그죠? 당연히 쉬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다음에 휴가에 가장 중요한 게 연차휴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청구를 하다 보니까 휴가의 기본은 왜 청구하는 거냐, 목적을 얘기해 주는 게 원칙이죠. 예를 들면 제가 출산휴가를 합니다. 그럼 아이 예정일이 언제입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유산휴가 같은 게 있다. 유산했습니다.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휴가는 뭔가를 얘기를 하면서 내가 청구를 해야 돼요. 병가가 있다 그러면 제가 아픕니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연차를 내가 청구하려고 그래요. 연차는 그러면 청구하는 거니까 뭔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사용자가 묻으면 팀장이 물어요. 아, 이건 김용호 씨, 연차는 왜 쓰려고 그래요? 목적이 뭐예요? 물어보는 거죠. 연차는 왜 쓰는 걸까요? 연차의 목적은요? 연차의 목적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연차는 휴가 중에서요, 목적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유일한 휴가입니다. 다른 휴가들은 다 목적을 얘기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목적을 얘기 안 하면은, 뭐 청구했을 경우에 허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결혼한다, 뭐, 경조휴가, 돌아가셨다, 경조휴가 쓰는 거죠, 그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연차휴가는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목적, 개인 사유. 이게 연차휴가입니다. 그런 휴가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일 뭔가 진짜 해산하기 힘들고 어렵고 팀장 꼴보기 싫고 이랬다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휴가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딱 하나 쓸 수 있는 게 연차예요, 연차. 연차는 왜냐하면 목적이 없다 보니까 개인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적을 필요 없는 거죠. 적을 수 없잖아요, 그죠? 왜 쓰냐 했더니 네가 꼴보기 싫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럴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휴가가 연차입니다. 중요한 휴가인 거죠. 근데 얘가 조금 연차 휴가가 중요한 휴가인데 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차 휴가를 조금 정리해드리고 이 질문의 의도가 뭔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질문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연차는 역시 뭐 쉬는 겁니다. 내가 좀 쉬고 뭐 좀 이제 뭐 회사가 힘들 때 약간 좀 쉬기도 하고 뭐 여행을 가기도 하고 뭐 문화생활을 즐기기도 하고 이런 목적으로 연차를 주는 거죠. 근데 연차가 지금 질문 드리면요. 우리나라에 현재 월차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월차? 월차라고 하는 게 없어요, 지금은요. 과거에는 연차, 월차가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월차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꼬인 겁니다. 왜 꼬이냐면
원래 연차의 원래면은 연차입니다. 그러니까 1년 근무하면은 그 다음에 주는 게 연차휴가예요. 월차는요, 매월 주는 게 월차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월차를 삭제하다 보니까 약간 꼬인 문제가 1년 미만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1년 이상 근무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1년 안 되는 분들은 월차를 썼거든요. 월차를 삭제한 거예요. 그래서 삭제하는 바람에 연차로 통합을 시켜놨습니다. 그걸 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원래 연차는요, 요런 거 줍니다. 요건 좀 시간에서 넘어갈게요. 어떤 건가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연차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1년 근무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연차휴가 이게 있고요. 자, 1년 동안 이런 거죠. 1년 근무하시고 1년 동안 이분이 출근이 80% 이상 하셔야 돼요. 자, 80% 이상 출근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연차휴가를 얼마 주는 휴가가 있습니다. 자, 15일이 나오거든요. 연차휴가가. 그래서 이 15일을 2년차 때 이걸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1년 근무하시고 이제 힘들다. 그럼 이 15일을 쓰면 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다시 2년 근무했다. 그때도 15일이 나옵니다. 3년 근무했다. 16일이 나와요. 다시 16일, 17일, 17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연차가 기본적으로 2년마다 하나가 늘어갑니다. 15, 15, 16, 16, 17, 17 이런 식으로. 그럼 제가 이제 요때마다 힘들 때 이걸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걸 쓰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요 휴가를 못 쓰는 분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누가 못 쓸까요? 첫 번째가 1년 미만자. 자, 요거는 1년 근무해야지만 15일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이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 안 된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요 15, 15, 16, 16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출근율이 80%가 돼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80%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근로자 어떻게 할 거냐? 요게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1년 안 된 분들 어떻게 할 거냐? 요거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묻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그러면요? 구조가 이런 구조예요. 요 구조를 이해하셔 보시면은. 자, 원래 1년 근무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1년 근무했다, 15일. 2년 근무했다, 15일. 3년 근무했다, 16일. 이런 식으로. 15, 15, 16, 16, 17, 17. 이게 무한정 발생하진 않고요. 최대 한도가 25일입니다. 25일 발생했으면 그 다음에도 25일, 그 다음에도 25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걸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1년이 안 되는 분들은 이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그죠? 두 번째. 자, 1년 미만자. 자, 1년 미만자는요,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제 입사일자가 1월 1일자예요. 그러면, 15일이 없는 거죠. 15일은 이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안 된 분들은 한 달을 개근하셔야 돼요. 개근하게 되면, 만약에 1월 1일자 회사였으면요, 1월 달에 개근하게 되면 2월 1일자로 한 개가 나옵니다. 자, 한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2월 달에도 개근했습니다. 그러면 3월 1일자로 한 개가 나와요. 그런 식으로 해서 1년이 안 되는 분들은 한 달 개근할 때마다 한 개씩이 발생합니다. 개근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총 1년 안 된 분들은 개근했다는 전제하에서 11개가 나옵니다. 왜 11개일까요? 만약에 이분이 12월 말까지 근무하시게 되면은 1월 1일자로 한 개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1월 1일자가 되게 되면 근속기간이 1년 되신 거죠. 이때부터는 이걸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요게 나오니까, 15일이. 그러니까 12월 달에 개근했다고 하더라도 한 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여기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12개가 아니고 11개 발생합니다. 11개. 1년 되기 전에 11개가 나오는 구조고요. 그러니까 1월 달에 개근하게 되면 2월 1일자 한 개, 2월 달에 개근하게 되면 3월 1일자 한 개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쭉 나와서 12월 달에 개근하게 되면 1월 1일자로 한 개가 나와야 되는데 1년 미만자가 이제 아닌 겁니다. 이제 15일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럼 이런 구조인 거죠. 1년 되기 전에 11개 발생하는 구조고요. 1년 되게 되면은 15일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과거에는 연결을 시켰거든요. 근데 지금은 따로 봅니다. 그러니까 1년 되기 전에 11개를 따로 주고요. 1년 됐을 경우에 15일을 따로 줍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1일 따로 주고 15일 따로 주고 11일 더하기 15일이 발생하는 구조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이게 15일과 11일이 연동이 된 게 아니고 따로따로 주는 거네.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1년을 근무했다 가정해보자 이거죠. 자, 1년 근무하게 되면 얼마를 줄까 이거죠. 자, 이분이 1년 계약제를 체결했습니다. 1년 기간제로.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논쟁이 있는 거예요. 1년을 근무했으니까요. 그럼 1년 되기 전에 11개 발생했겠네, 그죠? 개근했으니까. 1년 되기 전에 11개, 한 달에 한 개씩 해서 발생했겠네. 요거는 문제가 없어요. 자,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분이 근데 1년 근무하셨잖아요, 그죠? 1년 근무하신 거니까, 아까 봤지만 1년 근무하게 되면은 15일이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1년 근무하신 거니까 다시 요 15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그죠? 1년 근무하셨으니까. 그래서 11일도 따로 부여하고 15일도, 이거 발생하는 거다. 이거 안 쓰고 퇴사하신 거니까 26일을 보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노동부 입장은
26일을 보상하라고 나왔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1년 되기 전에 11개, 1년 근무하신 거니까 이제 15일, 요것도 보상해야 되고, 따라서 26일을 보상해야 됩니다. 이렇게 노동부가 해석을 했어요. 근데 한 회사에서 어떤 분이 문제를 얘기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에서는 26일을 보상하지 않고 11개를 보상하신 거예요. 그때 이분이 열받으신 거죠. 나도 26개인데 왜 노동부 입장대로 26기를 하지 않고 11개만 보상해줘. 나 다시 청구할 거라고 해서 이분이 26일을 청구를 하신 거예요. 근데 법원에서요, 뜻밖에도 판례가 다르게 나온 겁니다, 이게. 자, 잘 보셔야 돼요. 이것도요, 아까 봤던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미 퇴직했습니다. 이분의 마지막 근로일이 언제죠? 마지막 근로일은 12월 31일입니다. 마지막 근로일은요. 퇴직일은요? 1월 1일자예요. 자, 근데 15일이 발생하죠? 15일은 언제 발생할까요? 1월 1일자예요. 1월 1일자. 그러니까 1년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발생하는 시점은 1월 1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신분이 1월 1일자에 근로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분은 근로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1년 근무하셨죠, 그죠? 맞아요. 맞긴 한데 이분이 15일이 발생하려면은 1월 1일자에도 신분이 근로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분은 1월 1일자에 근로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은 근무하셨지만 11일만 나오고 15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약간 이제 뭐 차라리 법원 안 갔으면 더 이제 26일로 쭉 갔을 건데 법원에 가는 바람에 오히려 근로자 입장에서는 약간 불리해진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11개 맞을 것 같아요. 26일 하기엔 너무 과합니다, 이게. 그래서 요건 해석이 틀리진 않은 해석 같다 보입니다, 이게. 어쨌든 이제 1년 딱 계약직으로 마신 분들은 이제 26일이 나오는 게 아니고 11개만 보상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끝나버린 거죠. 자, 근데 이것도 역시 논쟁은 있습니다. 왜 논쟁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르게 가정해 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최대 11개만 나온다. 이렇게 판례가 이미 나와버린 거예요. 사실 중요한 판례였죠. 이것도 실무적으로는. 과거에는 26일을 보상했지만 이제는 11개만 보상하더라도 됩니다. 이런 판례가 나왔고요. 근데 이런 겁니다. 이게 또 하나의 논쟁은 있죠.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분이요, 1년 계약직이 아니고 정규직인데 1년 1일을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1년 근무한 게 아니고 1년 1일을 근무하셨어요. 그럼 연차휴가 몇 개를 보상해야 될까요? 요거는 26개입니다. 왜냐면 1년 미만했을 경우에 11개 낫겠죠, 그죠? 그 다음에 1월 1일자에 다시 15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내 신분은 여전히 근로자예요, 근로자. 그러니까 15일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번은 또 26일을 부여를 해야 됩니다. 보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아니 딱 1년 1일 한 분은 26일이고 1년 딱 근무하는 분은 11일인 거니까 이것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아니냐, 이게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쟁까지는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입장은 정리가 된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실무적으로는 그 마지막 근로일과 퇴직일이 중요한 구조인데 약간요, 이게 우리 법에서 좀 틀리게 해놓은 게 있어요, 이게. 뭐가 틀린 게 해놨냐면 요게 약간 그 사회보험법에 쓰는 용어랑 노동법에 쓰는 용어가 약간 다르거든요. 다른데 사회보험법에서는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이직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이직일. 그 다음에 자격상실일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요거 뭔가 하면은 나중에 혹시나 이거 근로하시다가 회사를 그만두시게 되면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이직 확인서라는 걸 고용센터에 송부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이 확인서에 이제 얼마 근무했는지, 뭐 때문에 퇴직했는지 이걸 본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게 되거든요. 그때 요 이직 확인서에 뭘 적어야 되는가 하면 이직일을 적어야 돼요, 이직일을요. 자, 이직일은 그러니까 실업급여 청구할 때 이직 확인서에 적는 용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때 이직일은 아예 서식에 나와 있어요. 뭐가 되는가 하면 마지막 근로일이 되죠, 마지막 근로일. 그러니까 이건 마지막 근로일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는 뭐 12월 31일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구조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는 거는 주로 퇴직일이에요. 노동법에서는 퇴직일. 퇴직일은 뭐가 되는가 하면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1월 1일자 되는 거죠, 이게. 퇴직일은,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보통 실무적으로 마지막 근로일을 퇴직일로 오해할 때가 많아요. 원래 그렇진 않아요.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입니다. 그때는요, 근로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근로일과 퇴직일은 발령 개념이기 때문에 원래는 중복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날입니다, 이게. 그래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 이게 퇴직일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나중에 사대보험 할 때 사대보험에 대한 상실 신고를 하거든요. 상실 신고할 때 사대보험에 대한 상실일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격 상실일을. 요게 용어가 조금 이상하게 돼 있어요. 상실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퇴사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퇴사일. 상실일을 퇴사일의 다음날 이렇게 됐습니다. 퇴사일의 다음날.
그러니까 사회보험 영역에서는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퇴사일의 다음날, 요 날이 상실된 날짜인 거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퇴사일의 다음날은 1월 2일자가 되겠죠, 그죠? 맞냐, 이거죠? 아니에요, 그거는요. 원래 의미는 1월 1일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용어를 좀 오해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퇴사일과 마지막 근로일을 오해해가지고 법령 용어를 약간 헷갈리게 쓴 겁니다. 왜냐하면 주로 4대 보험에서 관장하는 쪽은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고 노동부 관장하는 부서는 노동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국회에서 만들 때도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건 용어를 약간 혼란스럽게 쓰고 있는 형태인데 요건 그냥 퇴직일로 이해하시면 돼요, 퇴직일로 그냥.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로서 보호가 되는 거지만 1월 1일자부터는 근로자가 아닌 거죠. 상실을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용어들이 약간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도 헷갈리고 수험적으로도 이게 사회보험 영역하고 노동부 영역이 약간 다른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해하지 않도록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항상 그 퇴직금이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마지막 근로일과 퇴직일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실무적으로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쉬는 시간 좀 가졌다가 다음 시간 짧게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요건 그냥 실무적으로는요, 훨씬 더 좀 복잡한 건데 가볍게 말씀드릴게요. 만약 이분이 80% 출근했습니다. 80% 출근했어요. 그러면 2021년도 1월 1일자로 15일이 나오겠죠, 이제. 요 15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2022년도 1월 1일자에도 원래는 15, 15가 나오겠죠. 근데 15가 나오기 위해서는 출근율이 80%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보니까, 극단적으로 보게 되니까 6개월을 결근했어요. 6개월 나오셨고요. 그러니까 출근율이 80%가 안 된 겁니다. 안 되게 되면은 15일이 안 나와요. 이 15일 나오는 구조는 출근율이 80%가 돼야 됩니다. 근데 출근율이 50%인 거죠. 그때 이 근로자는 얼마가 나올까요? 그죠? 요거는 과거에는 0이었습니다. 과거에는. 2000년대 초반까지 0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도, 그래도 다음에 휴가를 좀 써야 될 거 아니냐, 주자는 거죠. 어떻게 했는가 하면, 80%안 된 분들, 즉, 1년 이상 근무하셨지만, 80% 안 된 분들은 6개월은 개근하지 않았냐, 이거죠. 그러면 개근한 날수만큼 한 달에 한 개씩, 즉, 6일은 부여하자. 자,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6일은 발생해요, 6일은요. 6일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열심히 근무하셔가지고 80% 출근했습니다. 그러면 15, 15, 그 다음에 16으로 회복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연차관은 발생하는 구조예요. 그 연차관을 제가 왜 이제 강의를 좀 했는가 하면, 그 수험적으로 강의할 때는 이걸 다, 말씀을 다 못 드려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어렵거든요, 연차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차가 말씀드릴 때 되게 어려워하세요. 근데 실무적으로 보시면은 약간 볼 수가 있는데 수험적으로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무적으로는 이런 내용을 이해하시면은 나중에 수험 보실 때 약간 편하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거,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짧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병가를 쓰고 싶어요. 몸이 안 좋아요. 저도 지금 몸이 좀 안 좋거든요. 목도 좀 아프고 약간 이번 주에 무리해가지고 좀 안 좋은데, 그럼 제가 회사원이면은, 직장이면은 병가를 신청할 겁니다. 몸이 안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산재가 아니에요. 업무상재가 아니에요. 업무상재면은 그냥 공간에 가서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아픈 겁니다. 개인적으로 아플 때 쓰는 휴가가 병가입니다. 몇 개를 쓸 수가 있을까요, 병가를요? 자, 그때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게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휴일과 휴가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법으로 확보된 휴가휴일이 있고요. 법으로 확보되어 있지 않은 휴가휴일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근로기준법이 뭐에 대한 기준이라고 그랬죠?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 어떤 기준일까요? 최저기준. 그러니까 법으로 있다는 것은 요것만큼은 주라는 겁니다. 반드시 요거는 줘야 된다. 그런 휴가가 있고 휴일이 있습니다. 요건 최저기준이에요. 최저기준으로 요건 줘야 됩니다. 그런 휴일과 휴가가 있어요. 그때 법정휴일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최저기준으로서, 자, 이건 상세 보진 않겠습니다. 5월 1일자가 있고요. 근로자의 날. 그 다음에 주휴가 있습니다. 주휴일. 요것도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5인 이상 사업장은, 자, 4인이 안 되는 사업장은 이게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달리기 빨간 날도 휴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빨간 날이 휴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것도 휴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5일과 주휴일과 법정 공휴일이 일반 근로자의 법적인 휴일이에요. 나머지는 법적인 휴일이 없습니다. 근데 왜 쉴까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근로계약, 지역규칙으로. 그러니까 근로계약으로 우리 회사는 우리 회사 사규로 혹은 근로계약으로 우리 회사는 쉽니다라고 정해진 휴일이 있어요. 법은 없어요. 근데 우리 회사는 쉬는 겁니다. 대표적인 휴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게 창립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만들어진 날 우리 쉬겠습니다. 휴일로 정해두는 거죠.
법에 있을까 이거죠? 법이 없어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쉬겠다 정할 수도 있고요. 우리 회사는 안 쉬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모르는 겁니다. 우리 회사의 계약에 따라서 달라지는 계약으로 정해지는 휴일. 그래서 이 계약이 주로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근로계약이 있고, 근로계약이 조금 이제 개인적인 계약이다 보니까 이제 너무 단순해서 우리 회사의 통일적인 그 규정을 만듭니다. 그 통일적인 규정이 보통 저희들이 사규라 그러는데 법상으로는 지역규칙이라고 그러죠. 지역규칙. 우리 회사의 사규에서 이걸 보통 정해줍니다. 약속을 한 거죠. 우리 회사는 쉬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 다음에 노조가 있다고 한다면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단체 계약에서 약속합니다. 자, 우리 노조원에 대해서는 이날도 쉬겠습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이건 법이 없어요. 법이 없지만 우리 회사에는 쉬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쉬는 날, 그게 나옵니다. 이게 약정휴일이고요. 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이게 안 나와요. 이게 주로 나오죠. 이게 법이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못 하시면은 문제가 좀 꼬아서 내면은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요거는 법이 없고 약속을 쉬는 거다. 휴가도 마찬가지예요. 휴가도 법으로 쉬는 휴가가 있고요. 법으로 확보된 휴가가 있고 법이 없는 휴가가 있습니다. 약정휴가, 이건 법이 없어요. 그거는요. 우리 회사에 있어야지만 쉬는 겁니다. 약정휴가에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휴가가 이게 경조휴가예요. 내가 결혼했습니다. 며칠의 휴가를 줄까요? 법이 있을까요? 법이 없어요. 근로기준법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혼할 때 휴가는 며칠로 한다? 없거든요. 이게요. 왜 없는가 하면 없는 거예요. 법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회사가 정하는 거예요, 회사가 정해가지고, 우리 회사는 5일이다, 우리 회사는 10일이다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누가 돌아가셨다? 며칠을 줄 거냐? 없어요, 이것도요. 우리 회사는 뭐 3일이다, 5일이다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휴가가 이 법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약속이다 보니까 약속을 약간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요거 휴가 정할 때 남녀 차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가 이게? 예를 들면 조사 같은 경우에 뭐 조부모상 뭐 3일, 요조부모상 하루 이런 식으로 남녀 간에 차별하는 경우, 요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뭐 그런 경우 아니라고 한다면 약속은 자유니까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약정휴가의 대표적인 또 하나의 휴가가 있어요. 요게 문제가 있는 거죠. 요게 뭘까요? 요게 병가입니다. 내가 아플 때 쉬는 휴가예요. 병가가 현재 공무원들이나 교원들은 법에 있지만 일반 근로자들은 병가 일수가 법에 없어요. 현재. 근데 병가에 대해서 유급일까요? 무급일까요? 당연히 병가가 법에 없으니까 그것도 법에 없어요. 그러니까 병가를 며칠을 줄지, 이 병가를 유급을 할지, 무급을 할지 아직 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 때요, 문제가 많이 됐어요. 왜냐면 코로나 때 이분이 아프신 거예요. 그럼 이게 업무상재, 산재로 보기엔 좀 애매하거든요, 이게요. 산재로 인정을 잘 안 해줘요. 산재로 인정한 케이스가 이제 그 당시에 그 콜센터 직원분들, 그분들은 이제 콜센터 하다 보니까 약간 산재성이 있다라고 해서 업무상재로 인정했거든요. 근데 일반 노자들은 이게 산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 병가가 돼요. 며칠 쉴 거냐?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이게. 뭘 봐야 될까요? 회사의 단체 계약, 지역규칙, 근로계약. 회사마다 천지차입니다, 천지차예요, 이게. 대기업체들은 많이 쉬지만 중소기업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항상 나왔던 얘기가 아플 때는 쉬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플 때 쉬면은 손은 누가 키우냐 이게 이런 문제.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돈 안 주는 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법이 없어요 이게요. 없다 보니까 우리 회사는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가 시에 대해서는 너무 차이가 큰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병가 중에 며칠은 법으로 올리자라고 그 당시에 한참 얘기를 했어요. 얘기하다가 지금 또 사그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병가 중에 적어도 하루 이틀은 법으로 올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이게 아무리 뭐 많이 주는가 그럴 수 있지만 조그마한 기업들은 그래도 하루 이틀 정도는 법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법이 없어요. 이게요. 그래서 그걸 얘기한 겁니다. 나머지는 법정휴가 많죠. 법정휴가 대표적인 날이 연차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에 대한 임신중 근로자에 대한 휴가가 좀 있는 편이고요. 출산휴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유산휴가. 자산휴가 이런 것들. 남편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있죠. 배우자도 시기하겠다. 출산하게 되면 배우자 출산휴가. 자, 여기에 남녀고용등록법에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휴가의 대표적인 휴가가 또 뭐가 있는가 하면 가족 돌봄 휴가라는 게 있습니다. 가족 중에 뭐 누가 아프다 이런 경우에 휴가 쓸 수 있도록 내는 휴가가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요게 나오는 구조인데 지금 물어본 거는 시험 문제가 안 나오다 보니까 몰라요, 이거를요. 병가가 되는 거죠, 병가. 며칠 주는 거냐?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한 것들을 잠깐 그럼 보고 잠깐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병가는 뭐라고요? 약정휴가. 약정휴가예요. 따라서 병가는 없습니다, 법이요. 없다 보니까
병가에 관련된 모든 근로조건은 약정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며칠 줄 거냐? 모르는 거예요. 노동부 와봤자 몰라요, 농부에서요. 아, 회사가 어떻게 해왔습니까? 이거 보는 거지. 법에 뭐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지급하세요?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다 약속을 하셔야 돼요. 병가를 며칠을 줄지, 그 다음에 병가를 유급을 할지, 무급을 할지.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는 이제 한 며칠까지는 유급을 하고, 이거 넘어가게 되면 무급이다. 이렇게 많이 만들어두죠. 그 다음에 이런 게 어떨까요? 만약에 이분이 가운데 병가를 썼어요. 자, 그 주간에 주휴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아까 제가 한 주를 개근하게 되면 주휴를 부여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제가 한 주를 근무했는데 하루를 연차를 썼어요. 이건 개근한 겁니다. 왜냐면 법적인 휴가니까. 법적인 휴가를 썼다고 해서 주휴를 안 준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연차를 쓰게 되면은 그 주간에 주휴는 발생합니다. 근데 가운데 쓴 게 연차가 아니고요. 이분이 병가를 쓰신 거예요. 자, 주휴를 줘야 되는 겁니까? 이거 안 줘도 관계없는 겁니까? 모른다는 거죠. 왜요? 이게 법이 아니에요. 이게. 병가에 대한 모든 근로 조건은 다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며칠을 줄지, 유급을 할지, 그 다음에 그 주간에 이걸 쓰게 되면은 주휴수당을 줘야 되는지, 안 줘도 관계없는 건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요. 회사가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회사에서는 되게 유급 병가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주는 편이고, 일반적으로. 무급 병가는 보통 안 주는 편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는 정해진 법은 없어요. 근데 유급 병가를 했다는 것은 불이익을 안 주겠다는 거니까, 유급 병가를 썼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이고, 무급을 쓰게 되면은 보통 안 주는 구조, 곡이 많습니다. 정해진 건 없지만, 약속이 보통 그렇게 많이 돼 있어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내용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보는 것들은 나중에 수업 이제 내용을 볼 때 잘 상세히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좀 촉박한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요. 요거 중요한 판례가 작년도에 나왔거든요. 요거는 시험에서도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꽉 채우지는 않고요. 조금 빨리 마치는 걸로 해가지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바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잠깐 쉬겠습니다.